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가요, 바로 환절기 민감 피부를 위한 올바른 스킨케어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환절기 민감 피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힘들죠. 실제로 날씨도 되게 이제 일교차도 되게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 변화 때문에 사실 되게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댓글창에 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좀 답도 좀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테니까 많은 댓글도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환절기 민감 피부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봄철은 상당히 피부가 붉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각질도 생기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봄철 일교차가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옷 되게 두껍게 입고 나왔다가 날 때면 더워서 옷 다 벗고, 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피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부 상태가 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계절 3월부터 4월, 5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미세먼지가 또 상당히 이 피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또 하는 거죠. 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사계절 내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지만 좀 더 봄철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기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황사가 심해지고 그런 게 사실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되게 좋지 않게 되는데 그중에 이런 대기 환경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로 인해서 피부 상태가 되게 문제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미세먼지 여부에 따라 클렌징도 달라져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전 질문에 이런 내용들을 문제를 좀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미세먼지 여부에 따라 클렌징은 달라져야 될까? 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미세먼지 여부에 따라. 당연히 미세먼지에 따라 클렌징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우리가 어떤 전광판 같은 데 보면 PM10, PM2.5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입자 크기거든요. 입자 크기인데 10보다 2.5가 훨씬 더 작다는 말은 입자 크기가 훨씬 더 작은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래도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광판에 보면 2.5 이 정도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이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으면 실제로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상식선에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미세먼지가 생겼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미세먼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세먼지는 실질적으로 그냥 먼지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다양한 환경, 공해, 오염 물질들이 되게 응집되어져 있는 형태란 말이죠. 자, 그럼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질소화합물, 황산화합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기성 용매, 이런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닿게 되거나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자외선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오존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피부에 붙으면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이 미세먼지가 피부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피부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피부에는 여러 가지 민감해지고 자극이 생기고 때로는 피부가 좀 멀쩡하다가도 되게 안 좋아지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거죠. 자, 이런 물질들은요, 피부의 흡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의 흡착력이 좋은 상태가 딱 들러붙어 있으면, 자, 아무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클렌징을 좀 더 평소보다는 신경을 써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히 피부는 손상되기 쉽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아토피 피부염 같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피부 장벽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 표면을 보면 이 피부 표면의 겉에 있는 이
사실 아주 얇은 이 부분이 피부에 큰 막을 하나 형성을 하거든요. 자, 이 막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물질이 피부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없고 안에 있는 물질 역시 피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끔 딱 막아주는 그러한 요인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피부 장벽입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의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상태를 보게 돼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화면의 일부에서 보면 되게 이런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이 그림을 지금 보게 되시는데,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응집력이 되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뚫고 물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럼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피부 장벽을 일으키는 요인들,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피부 장벽은 단순하게 밖에서 있는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들을 막아주거나 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자, 보면 우리가 물방울을 피부에 딱 떨어뜨렸을 때 흡수가 잘 안 되죠. 자, 실제로 물방울조차도 흡수가 잘 안 될 만큼 상당히 강한 장벽을 피부는 형성을 하고 있는데, 피부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수분을 머금는 역할을 하거든요. 잘 보면 우리가 화장품을 쓰거나 어떤 것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수분들이 잘 들어오게끔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에 바르게 되면 화장품을 바르고 난 뒤에는 수분이 잘 유지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책상 위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 봐요. 책상 위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면은 실제로 그 책상에 있는 물방울이 바로 피부처럼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피부에 있는 물, 우리가 이 수분은 피부 자체가 장벽은 형성하고 있지만 그 장벽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고 나면 피부는 수분을 상당히 잘 머금으려고 하는 성질을 원래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물을 그 자체를 흡수해가지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세 말라버리고 증발해버리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부에서부터 안을 막아주고 안에서 외부를 막아주는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분을 잘 유지를 시켜줘서 그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상태를 그 피부 안에 잘 머금게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장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벽은 결국은 외부에서 막을 쳐서 밖에서 있는 것들이 물질이 잘 못 들어오게 막아주다 보니까 되게 건강한 경우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약해져 있는 피부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벽돌과 시멘트에 있는 구조 중에서 시멘트에 있는 부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이 막이 잘 형성이 돼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우리 미세먼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피부 장벽이, 당연히 피부 장벽이 튼튼한 경우에 이러한 미세먼지가 닿았을 때 피부 장벽이 튼튼한 경우는 잘 침투가 되지 않을 테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장벽이 약한 경우라고 하면 피부 장벽을 통해서 이런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장벽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 머릿속에 오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부 장벽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 그림은 일단 밖에서부터 안으로 보호하고 안으로부터 밖을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보습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보습하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화장품을 쓰던 잘 발라주고 수분을 잘 유지해줘야 되니까 수분크림 잘 써야 되고, 자, 이런 개념들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물론 틀린 말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습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유일하게 화장품 단계에서 지우는 마이너스 요인이 하나 있죠. 바로 클렌징입니다. 자, 그래서 보습은 클렌징을 어떻게 잘 해주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이때 이 클렌징 하는 방법이 너무 과해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강한 클렌저를 사용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클렌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클렌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노폐물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없애주는 목적으로 처음에는 사용이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되면 피부 정상적으로 있는 지질층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습의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첫 번째,
보습뿐 바르는 게 아니라 클렌징을 잘 해주는 것들을 어떻게 잘 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렌징을 하고 나면 우리 당연히 피부 좀 당기잖아요. 당기니까 뭘 써요? 제품을 써요. 제품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순서대로 쓰죠? 보통 처음부터 오일 확 바르진 않죠. 보통 우리가 세럼이나 에센스 단계를 쓰고 로션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크림을 쓰고 오일 쓰는 물부터 기름 단계까지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물부터 기름 단계까지 제품들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뽑아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습을 하고 난 뒤에 되게 중요한 클렌징의 두 번째는 바로 이 수분을 피부 안으로 잘 끌어당겨주는 성분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수분 자석이죠. 자, 수분을 피부 안으로 끌어당겨주는 성분, 수분 자석. 자, 오늘 이거 조금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수분 자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바르고 난 뒤에 피부 결도 좀 정리가 되고 톤도 좀 맑아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위에 수분을 잡은 것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바로 수분 기름막을 형성을 해서 그 막으로 인해서 물이 잘 피부 안으로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체가 바로 보습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피부 장벽이 튼튼한 분들의 경우는 좀 잘 발라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한 분들의 경우는 이런 막들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약한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떻게 채워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간 이런 보습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되게 많이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은 그럼 클렌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클렌징을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클렌징을 좀 더 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피부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보습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는 아까 제가 피부에 물방울을 해서 화장품을 탁 발랐으면 수분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테이블은 수분이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분명히 피부 그 자체는 수분을 잘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성격을 원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분들을 좀 더 부스팅 해주는 거죠. 자, 피부는 수분을 잘 끌어당겨 주려고 하는 성분이 있고 그 성분이 이제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막을 쳐주는 것들이 피부에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피부 장벽이고요. 화장품 성분 중에서도 수분 자석 성분, 수분을 안으로 탁 끌어당겨주는 성분이 있고 그 자석이 딱 끌어당겨준 것들을 밖으로 못 날아가게 막아주려고 하는 기름막을 형성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습의 원리는 이 두 가지의 원리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절기에 예민한 피부 각질 제거 관리의 최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이 여쭤보세요. 자, 특히 각질이 너무 심하게 생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각질을 좀 제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뭘 쓰시죠? 각질 제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각질 제거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자, 심지어 제가 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각질만 치더라도요, 전부 다 이 뒤에 뭐라고 붙어요? 각질 제거, 각질 제거, 각질 제거. 사람들의 관심은 각질 제거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각질 제거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 이 각질이 그러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각질은 첫 번째, 너무 우리가 이 각질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필링이라든지 레이저를 하고 나면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했을 때도 실제로 오히려 각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요. 화장품을 원래 내 피부에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너무 과하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 탈락이 돼야 되는 이 각질들이 제대로 탈락되지 못하고 화장품으로 인해서 늘러붙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이걸 딱 지우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각질들이 안 떨어지고 남아있으니까 피부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니까 피부 상태가 되게 각질이 심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너무 내가 많이 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건조하거나 민감해지는 이런 피부에서도 각질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그러한 경우가 바로 우리가 이런 환절기 때 특히 이런 상태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런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거나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각질 탈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훨씬 더 피부에 보이는 각질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좀 피부에
가각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거는 뭐냐면 각질이 탈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질환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린선이라든지 건조증 중에 좀 심한 이런 질환들, 건선 중에 일부도 이런 가각화 현상, 각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마치 각질처럼, 좀 더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하면 발 뒤꿈치 생각하시면 돼요. 발 뒤꿈치가 너무 과각화가 되면 이게 떨어지지 못하니까 수분을 나중에 잘 유지하지 못해서 발이 쭉쭉쭉 갈라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역시 각질이 생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장벽을 제가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옆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이게 튼튼해 보이지만 점점 처음에는 시멘트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시멘트를 없어지면서 그 철근도 없어지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현상,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질의 탈락 현상이랑 똑같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피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어떻게 각질이 생기는 원인들을 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질이 생기면 여러분들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각질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각질 제거라는 게 너무 과하게 하시면 또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정상적으로 보이는 정도의 각질만 좀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예민해지는 거야. 아, 나 각질 생기면 안 돼. 각질 생기면 피부가 너무 지금 지저분해 보이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 자, 그래서 각질 제거제를 매일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스크럽제 막 쓰면서 막 문지릅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피부가 깨끗해지고 좋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 당연히 피부는 장벽이 손상이 되고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실제로 이런 각질 제거 필링제를 사용할 때는 내 피부 상태가 너무 민감해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꼭 뒤에 보습이 붙어야 됩니다. 각질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보습이 붙지 않으면 각질 제거는 잘 해놓고 난 뒤에 피부 장벽은 손상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피부 손상 그 자체가 아까 각질이 또 만들어지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피부 손상이 생기고 난 뒤에 피부 손상이 생기고 난 것을 보습으로 반드시 커버를 해주셔야지만이 결국은 피부 상태가 다시 더 지저분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각질 제거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그 다음에는 보습을 잘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환절기에 피부가 많이 건조한데 유분 또 많은 제품과 수분 많은 제품 어떤 게 도움되나요?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 중에, 이게 고민이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피부 타입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걸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피부 타입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910년 헬레나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1910년에 피부 타입을 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시대였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미국에서는 화장품을 마케팅용으로 건성용이냐 중성용이냐 이런 걸로 해서 민감성용 제품을 처음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너무나도 획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의심 없이 한 100여 년 동안 이상 너무나도 우리한테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화장품은 건성용, 지성용, 민감성용, 복합성용 딱 이렇게 분류를 딱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겨요. 생각보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피부 타입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리슬리 바우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이 피부과 전문의가 16가지 피부 타입을 2005년도에 처음 만들어서요, 이 16가지 피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고, 실제로 이게 현재 피부과 의사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도의 정말 공식적인 그런 피부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드리기는 힘들고요. 사실 이런 조금 더 세분화된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내 피부가 좀 어떤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다 16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총 16가지 정도 이런 피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 건성과 지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건성과 지성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아니 나 당연히 건성인데 당연히 지성인데 그렇게 당연히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 뒤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차이나게 말씀드리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건성의 반대가 뭐예요? 건성의 반대는 당연히 지성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다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건성의 반대는 지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의 반대는 뭐라고 알고 있죠? 지성의 반대는 당연히 건성. 뭐 당연히 방금 제가 건성 반대가 지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성의 반대도 건성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그럼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떠한 피부 상태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건성이라고 하는 건요,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의 피부를 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이라고 하는 피부는요, 어떤 의미냐면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를 우리는 지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좀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지성의 반대는 바로 뭘까요? 지성의 반대는요, 그 피지 분비가 적은 상태가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의 반대말이죠. 자, 그러면 이 피지 분비가 적은 상태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랑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성과 지성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너무 충격적이죠. 나는 건성이고 지성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건성과 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는 바로 건성,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는 지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대로 반대는 피지 분비가 적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피부 상태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수부지인데 환절기 때 유독 이마나 턱,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요. 그리고 평소에 쓰던 수분크림을 잘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요 질문에서 뭔가 하나 독특한 표현 하나 쓰신 거 보이시죠? 바로 뭐죠? 수부지. 자, 수부지. 이 수부지라는 표현은요,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속건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부지에 대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건성과 지성이 반대였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었는데, 나는 분명히 지성인데 수분이 건조해. 그럼 옛날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복합성 피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복합성 피부라는 의미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넓다 보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속건조 있는 부분들은 그냥 건조한 건 건조한 거야. 그리고 나는 기름이 많이 나니까 기름이 많이 나 라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직관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수분이 부족한 지성, 수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대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건성도 수분이 필요할 수 있고 지성도 수분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성은 뭐가 문제죠? 피지 분비가 많은 게 문제니까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면 될 것 같고, 건성은 어떠한 요인이든 간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있으니까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수분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보습 중에서 기름막을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한 부분들이 적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충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건성과 지성 이 두 가지만 따졌을 때 어느 분들이 더 보습이 더 잘 될까요? 당연히 지성인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위에 다시 피지막, 기름막이 한 번 더 쳐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습력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성보다 지성이 좀 건조해지는 느낌을 덜 받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기름뿐만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 많이 약해져 있다면 결국은 피부가 다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 피부는 지성이지만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환경이 되니까 수부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성과 지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냐? 원장님, 저 얼굴이 되게 건조한 사람이다. 그럼 아까 수분이 부족한 이유가 물이냐, 기름이냐를 따져서 당연히 수분과 유분을 모두 컨트롤 해주는 방법의 보습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피지 분비가 되게 많은 경우,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좀 더 지성이니까 원래 피지 분비가 좀 더 많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유분보다는 좀 더 수분이 많은 제형으로 보습을 하셔도 충분히 이 보습에 대한 부분들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더 이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내가 건조하다. 그 다음에 내가 피지 분비가 많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의 개념만 좀 잘 이해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절기 때 제 피부는 건조가 너무 심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날 정도인데요. 각질 제거팩을 사용하면 너무 따가운데, 자, 계속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 상태가 되고 각질이 생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각질이 생겼으니까 이 각질을 해결은 해줘야겠죠. 자, 뭘 할까 한다고 각질 제거제를 쓴다. 자, 보통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두 번 정도 사용한다는 거는 뭐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보인다고 너무 각질에 집착을 해서 너무 매일 클렌징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게 되는데, 아까 각질 제거제를 하고 난 뒤에는 바로 뭘 하라고?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지만이 이 따가운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저 너무 따가운 게 너무 심해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성분은요, 바로 비타민 B5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비타민 B5는요, 무려 1931년에 처음 이 성분이 밝혀졌어요. 자, 이 비타민 B5라고 하는 성분들이 처음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의약품 영역에서, 화장품 영역에서 사용하던 그런 성분이거든요. 자, 이런 B5가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의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B5는 화장품에서는 비타민 B5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자, 보통 뭐라고 쓰여 있냐면 판테놀 또는 디판테놀, 덱스판테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피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을 보면 이렇게 D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 하나만 제가 할게요. 보통 우리가 유기화학, 화학을 좀 보면요, 화학 성분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 손바닥, 제가 방금 그린 것처럼 오른손하고 왼손은 모양은 분명히 똑같아는 보이지만 절대 같지 않죠. 자, 이렇게 해도요, 오른손하고 오른손 엄지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분명히 이쪽은 손바닥이고 이쪽은 손등,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마치 모양은 똑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조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서로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성분이다 라고 해서 구조 이성질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이런 구조 이성질체 중에서 오른쪽에 가까운 거는 D라고 하고요, 왼쪽에 가까운 곳은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판테놀 앞에 D라고 하는 게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는 거고요. 이 오른쪽의 라틴어 표현이 덱스예요. 그래서 보통 이 디판테놀, 덱스판테놀 이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요, 이 D를 잘 안 쓰거든요. 보통 D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D타입이라서 잘 안 쓰니까 판테놀, 디판테놀, 덱스판테놀 이런 표현이 쓰이면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덱스판테놀, 자, 이 B5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수분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에 수분이 되게 많이 없는 상태. 자, 지성인 경우에도 수분이 부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성인 경우에도 수분이 부족할 수 있죠. 자, 건성인 경우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는 수분을 잡아주는 것,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기름막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성 같은 경우는요, 수분만 잘 잡아주더라도 또 보습 효과가 충분히 있잖아요. 즉, 이런 수분 자석 효과가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피부의 보습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 판테놀이 수분 자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아까 기름막을 친다고 했는데 이 기름막을 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성분이거든요. 자, 이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은 상당히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바로 판테놀, 이 성분은, 판테놀은 바로 이러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에서
특히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세라마이드와 지방산 같은 성분들을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장벽을 구성해주는 성분 중에 기름막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원료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내 피부 장벽이 수분막뿐만이 아니라 기름막까지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의 원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피부 장벽을 제가 처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피부 장벽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여러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뭐 어떤 이 실험은 뭐냐면 어떤 피부에다가 장벽을 일부러 손상을 시켜봐요. 손상을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비타민 B5를 발랐을 때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수분의 손실이 되게 줄고 보습량이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표로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B5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염증도 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각질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빨리 회복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흉터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 B5, 바로 판테놀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보기가 더 어렵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 요즘 제품들 중에 사람들이 이 성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B5라고 하는 거를 제품 전면에다가 탁 붙여 넣는 거야. 그러면 그 의미는 판테놀이 들어갔구나.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수분 자석도 들어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 회복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염증도 많이 완화시켜주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이건 유튜브에 제가 이런 수분 자석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민감한 피부에 있어서 뭔가를 사용할 때 어떤 성분들을 많이 썼냐면 시카라고 하는 성분들을 많이 쓰고, 실제로 이 시카라고 하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시카는 원래는 병풀 추출물의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성분의 약자인데, 그게 지금 마치 이제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시카라는 이름들이 사용이 됐지만, 요즘은 그 개념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이 시카의 개념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를 좋아하시고 재생을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 시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러한 성분이 꼭 아까 같은 이런 병풀 추출물 같은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갈 때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5 이런 성분들만 들어가더라도 피부 장벽과 재생 효과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서 이름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시카라고 하는 이름들이 굳이 병풀 추출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성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름에도 시카라는 이름도 들어가기도 하고 B5라는 이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이러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질문. 자, 나는 아무리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각질 제거를 했을 때 너무 피부가 따가워요, 민감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각질 제거도 해야 되지만 그럼 보습을 어떤 성분을 쓰면 좋을까? 바로 판테놀, B5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B5라고 하는 이름은 판테놀, D-판테놀, 덱스판테놀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성분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긴 시간 걸쳐가지고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환절기 때 피부 상태, 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좀 도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정말 자세한 것들 제가 또 유튜브에다 많이 정리해놓고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또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볼게요. 자, 아까 좁쌀이랑 모공 같은 경우가 늘어짐이 고민이에요. 최우추님이네요. 최우추님께서 저는 좁쌀이랑 모공 늘어짐이 고민이에요. 자, 일단 홍조와 큰 피지는 잡히긴 했는데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 이 좁쌀이 좀 생겼을 때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염증성 병변으로 넘어간다는 거라서 피부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제품들을 다양하게 쓰면서 이런 민감성 있는 제품들을 좀 우리가 사용을 해서 회복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 보습에 대한 부분들의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보습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클렌징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 지금 클렌징 습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간이 너무 길게 하는 거나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런 클렌징 시간은 보통 길어본들 3분, 정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1분 안에 끝내라고 할 만큼 클렌징 시간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EG1212님, 피부가 건조하고 부분적으로 너무 건조해서 딱딱해지는 느낌이고 가려운데 제품으로 케어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게 근데 좀 딱딱하다는 표현을 좀 썼잖아요. 딱딱하다는 표현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손을 좀 많이 대면서 피부가 약간 두꺼워져 있는 태선화라고 하는 병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손을 좀 안 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제품들의 개수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너무도 가려움증이 계속 반복하다고 한다면 이게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화장품 성분들 중에서 알레르기 성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주연님인데요. 선생님 요즘은 각질 제거제 3세대, 4세대 PHA, LHA로 막 광고하면서 가격대가 있는데 성분에 큰 차이가 있나요? 함량이 중요해요. 함량이 중요하고 보통 이런 각질 제거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3세대 같은 이런 우리가 PHA라든지 LHA 같은 성분들은 그나마 분자량이 좀 크거든요. 이 분자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각질에만 좀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자극을 좀 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LH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로레알에서 이제 특허가 낸 성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성분들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피지 컨트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해주는 효과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제품을 볼 때 그 성분이 그냥 좋다 안 좋다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함량,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의 조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앨리스차님이 판테놀이 모낭염에도 좋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요, 모낭염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모낭염이 생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모낭 부분의 장벽이 약해져서 그 사이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의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준다면 그런 염증이 줄 거고, 염증이 줄면은 모낭염의 빈도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모낭염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피부 장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회복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 장벽이 개선되면 모든 염증 반응이 줄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님. 피부가 어쩔 때는 건조하고 어쩔 때는 유분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피부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쩔 때 건조하고 어쩔 때 피지 분비가 많이 올라온다면 제가 볼 때는 지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성일 때도 피부가 건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건성이신 분들, 우리가 건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건조할 때는 매우 건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덜 건조할 때는 건조하다는 얘기를 하지 피지 분비가 많다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지성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피부 상태를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단순하게 글로만 표현했을 때는 좀 지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유분기가 많은 제품보다는 수분이 많은 쪽 제품과 그 다음에 약간의 각질 제거제를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물질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정님, 피부과 시술 후에 판테놀 B5 있는 제품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아까 각질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런 레저나 시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했을 때 B5는 이 염증 반응을 빠르게 완화시켜주고 장벽을 회복시켜주니까 시술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레저도 시술을 받으시기도 하고 관리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링 같은 것도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받고 난 뒤에 이 B5는 상당히 좋은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마지막 질문만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김현진님, 혹시 아토피 피부도 판테놀 성분이 괜찮을까요? 사실 아토피 피부에는요, 이렇게 성분을 딱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건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 피부 상태를 모두 체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부 장벽의 개념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수분도 부족한 상태고 기름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염증만 완화시켜주는 목적보다는 수분도 채워주고 기름도 채워줘서 피부 장벽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또 하고,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약을 복용하거나 또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치료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0분여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오늘 정말 이렇게 관심도가 되게 높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여러분들 이런 피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게 사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정말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최대한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환절기 피부 상태 민감해지니까 항상 관리 잘 해주시고 좀 더 건강한 피부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피부를 항상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